자, 그럼 이제 우리 이제는 이제 유가증권 시장이라는 파트 제목을 달고 있는데 이제 우리 상장 요건이랑 뭐 상장 폐지 요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장 종류에는 뭐 신규 상장, 추가 상장, 변경 상장, 뭐 재상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이제 관심 있는 건 일단 신규 상장이니까요. 신규 상장에 대한 이제 상장 요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규모 요건으로 보면 기업 규모가 자기 자본이 300억 원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300억 원. 그죠? 꽤 된다, 그죠? 300억 원. 그리고 이제 상장 주식 수는 100만 주 이상이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제 유통 물량이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고 싶을 때 막 이렇게 확실히 좀 사고 팔고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물량 수가 많아야지. 그래서 100만 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상장 요건 부분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생각보다 이제 외워야 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추천드리는 건 사실은 다 외우는 거죠. 다 외우는 건데 다 외우기가 좀 힘들다라고 할 때는 일단 이런 노란색 위주로 좀 숙지를 해주시면 좋겠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는 코스닥 시장과 비교하는 어떤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지금 이제 유가증권 시장 심사 요건이니까. 그래서 코스닥 시장과 비교하는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데 그런 게 이제 기존에 나왔던 아이들이니까요. 또 이게 특징적으로 딱딱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그래서 최소한 노란색, 그죠? 추천드리는 건 사실 다 공부하는 게 좋다. 근데 우리가 효율성을 위해선 노란색 계속 갑니다. 자, 이제 분산 요건입니다. 자, 일반 주주가 소유하는 비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대주주, 주요주주 말고 우리 같이 이제 개미들 뭐 생각해 보면 그죠? 그런 일반 주주 소유 비율이 총 발행 주식 총수의, 그러니까 총 지분수의 25% 이상, 25%라는 숫자 좀 잘 알아두세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25% 이상 이거나 아니면은 500만 주 이상 갖고 있거나 일반 주주들이 그걸 만족하면 되고 아니면은 공모 물량이 지분율이 25%이든가 공모 물량의 지분율이 25%이든가 총 그러니까 주식수의 25% 이상이든가 아니면 또 500만 주 이상이든가 공모 물량이 이런 것들 요 두 개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태길입니다. 태길. 자, 그리고 이제 일반 주주는 700명 이상이어야 돼요. 700명. 요거 잘 외워두세요. 700명. 우리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여기가 500명일 거거든요. 500명. 딱 다르다, 그죠? 그래서 700명 잘 숙지해두세요. 그리고 이제 발행 주권에 대한 양도 제한이 없을 거예요. 모든 시장에서 중요시하는 요건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우리가 유통시장에서는 내가 돈 받고 팔고 사고 하기 위한 건데 양도 제한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이게 없어야 된다, 절대. 자, 뭐 설명드릴 건 별로 없고, 그죠? 외울 것들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 성과 요건입니다. 하나를 이제 선택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매출액 및 수익성 요건, 아니면은 매출액 및 기준 시가총액, 아니면 기준 시가총액 및 이익액, 아니면 기준 시가총액 및 자기자본 이런 것 중에 태길이다라는 거죠. 태길. 하나를 만족하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매출액과 수익성이 자신 있어서 매출액 및 수익성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요 가나다 세 개를 모두 만족하면 되겠다. 참고로 한번 읽어드리면 최근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이어야 돼요. 1000억 원. 와, 꽤 크다, 그죠? 최근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이고 3년 평균이 700억 원 이상이어야 되더라. 3년 평균으로 봤을 때. 최근은 1000억이고. 그리고 최근 사업연도에 영업이익이나 법인세 차감 전 계속 사업이익이나 단기 순이익이 각각 실현돼야 된다라는 거죠. 단기 순이익이. 그러니까 이익이 나야 된다. 나는 한번 읽어보면 일단 이익이 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최근 사업연도에 이익이 나야 되고 다음에 또 하나를 충족해야 되는데 기역, 니은, 디귿 중에 하나를 충족하면 되는데 만약에 ROE로 본다면 자기자본 이익률로 본다면 최근에 5% 이상 그리고 3년 합쳐가지고 10% 이상 아니면 이익액으로 본다면 최근 30억 원 그리고 3년 합계가 60억 원 이상 엔드입니다. 엔드. 그죠? 다음에 아니면은 자기자본 1000억 원 이상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애들은 최근 ROE는 3% 이상 아니면은 이익액이 50억 원 이상이고 영업현금 흐름이 플러스일 것, 양일 것, 이 요건 세 개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되는데 자기자본 1000억 원 이상 법인은 이거고, 그죠? 이거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뭐 이 두 개 뭐 이런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요 세 가나다를 다 만족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니면 이제 매출액 및 기준 시가총액 기준이라면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은 그렇고 엔드 기준 시가총액이 2000억 원 이상이어야 된다. 아니고 기준 시가총액과 이익액이라면 기준 시가총액 2000억 원 이상 그리고 최근 이익액이 50억 원 이상.
아니면은 기준시가총액 6천억 원 이상과 자기자본 2천억 원 이상. 뭐 이런 요건 중에 본인이 유리한 거 만족하면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성과 건전성 요건으로서 영업활동기간이 일단 설립 후 3년 이상 경과되어야 된다. 회사가 만들어지고 이제 이렇게 경영한 지 3년 이상 경과돼야 되고 계속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된다. 좀 당연한 이야기고, 그죠? 다음 이제 감사 의견 중요하죠. 감사 의견. 그래서 우리가 유가증권 시장은 3년을 이제 우리가 회계 감사를 받아야 돼. 3년을 받는 이유가 최근 사업연도는 적정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회계 감사를 받아가지고 무조건 적정. 그런데 그 전 이제 2년은 최근 사업연도 전 2년은 적정이나 한정까지 괜찮다. 적정이나 한정까지는 괜찮은데 조건이 감사 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 의견은 안 된다. 그러니까 감사를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감사 결과가 좀 안 좋아서 한정받은 거는 오케이 인정. 근데 아예 감사인들이 회계 감사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 충분히 못했다라고 해서 한정을 때렸을 때 그런 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매각 제한과 관련해서 보호 예수입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 등 소유 주식과 상장 예비 심사 신청 전 1년 이내 최대 주주 등으로부터 양수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장 후 6개월. 다음에 상장 예비 심사 신청 전 1년 이내 제3자 배정한 신주 같은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단 그날이 상장일로부터 6월 이내인 경우에는 상장 후 6개월간. 처분이 안 된다는 이야기다. 그죠? 갖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런 이제 양적 요건은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질적 심사 요건은 이제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의 투명성, 안전성, 투자자 보호 및 공의 실현 이런 것들을 질적으로 심사할 텐데, 그래서 기업의 계속성은 영업의 계속성, 재무 안전성, 기타 경영 환경이라든지 기업의 지배 구조, 내부 통제 시스템, 회계 처리 투명성, 공시 투명성, 소액주주 보호, 증권시장의 건전성, 대표 주관회사의 역할 및 책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사한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은 사실 시험에 이런 것들이 나오기는 좀 그렇고 한 두세 번 읽어 놓으시면 되겠다. 그죠? 이런 게 이제 질적 요건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게 이제 상장 요건이었다면 이제 반대로 상장 폐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장 폐지라고 하면 이제 내려오는 거다, 그죠? 이제 더 이상 거래를 안 되게 하는 겁니다. 어떤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 뭐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거겠죠. 즉 해당 주식을 거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걸 우리가 상장 폐지라고 한다. 상장 적격성을 상실한 거죠, 그죠? 자,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직권 상장 폐지, 거래소가 직권으로 야 너 나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회사가 저는 그냥 더 이상 안 할래요 라고 해서 신청 상장 폐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알아주세요. 한 가지만 있다 틀립니다, 그죠?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상장법인이 그래서 상장 폐지를 신청할 때는 신청 상장 폐지, 거래소는 이제 심의를 거쳐서 그 여부를 결정해주면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여기는 어려운 말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종목이란 말이 나오죠.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애가 상태가 안 좋아졌다고 정없이 바로, 야, 너 나가, 이게 아니고, 상태가 좀 안 좋아지면, 야, 너 좀 상태가 안 좋은데, 좀 주의해야 되겠는데, 주의 깊게 볼 거야, 관리할 거야, 그럼 관리 종목 지정. 그런데도 계속 상태가 안 좋아. 안 되겠다, 너 나가.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관리 종목 지정입니다. 자, 사업 보고서를 제출을 안 했어요. 와, 이거 공시해야 되는데. 의무잖아요. 그죠? 정기 공시 의무, 사업 보고서, 반기, 분기 보고서 그런 것들. 그죠? 근데 사업 보고서를 제출 안 했어. 와, 관리 종목 지정입니다. 그다음에 반기, 분기 보고서 미제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사업 보고서, 반기, 분기 보고서. 사실 정기 공시의 의무잖아요. 그죠? 근데 안 했다라고 해서 관리 종목 지정이고. 그리고 관리 종목으로 저렇게 지정됐어요. 사업 보고서를 안 내 가지고. 근데 법정 제출 기한으로부터 10일 이내 그래도 안 낸다. 그러면은 이제 상장 폐지된다라는 거죠. 관리 종목 안 내면 기간 안에 안 내면 관리 종목 지정되고 나서 법정 제출 기간으로부터 10일 이내도 안 냈다. 그러면 상장 폐지. 근데 반기 분기 보고서는 조금 완화돼 있어 가지고 차기 보고서도 안 내면 관리 종목. 그러니까 한 번 아니니까 두 번 안 내면이겠죠. 그죠? 쉽게 이야기하면 두 번 안 내면입니다. 그죠? 요거 일단 잘 좀 봐 두시고. 그리고 이제 감사 보고서상 감사 의견이 감사 범위 제한의 한정,
이건 아까 우리 상장 요건에서도 저건 안 된다 그랬다 그죠? 보면 그런 말이 있었다 그죠? 요거 좀 안 좋은 거죠. 이거는 감사를 못했다라는 거니까 뭐 숨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2년 연속이면은 상장 폐지다. 그다음에 요 반기입니다. 반기 검토 보고서상 검토 의견 부적정 아니면은 의견 거절. 이제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거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최근 사업연도 감사 보고서상에서도 감사 의견이 부적정이나 의결 거절이 나오면 상장 폐지 기준이다. 읽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효율적으로 공부해야죠, 그죠?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걸 다 외운다라기보다는 일단 읽어놓고 뒤에 좀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강조하는 부분 위주로. 이제 노란색 나오죠? 이 부분 위주로 좀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이 50% 이상 잠식당했다. 자본금이. 원래 100억인 회사가 자본금이 50억밖에 안 남았어. 와, 이 반. 그죠? 관리 종목입니다. 근데 전액 잠식당하면 상장 폐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그러니까 여기 50% 이상 잠식되면 관리 종목 지정되잖아요. 그게 2년 연속되면 상장 폐지. 아니면은 그냥 바로 그냥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 자본금 전액 잠식이다. 그러면은 관리 종목도 아니고 여기는 바로 상장 폐지란 이야기죠. 그죠? 여기서 한 번 더는 요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일반 주주 수가 원래는 이제 상장 요건이 700명 이상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줄고 줄어서 200명이 안 돼. 200명 미만. 아니면은 그 일반 주주의 지분 비율이 10%가 안 돼. 원래 25%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관리 종목 지정이고 2년 연속되면은 상장 폐지되겠다. 그다음에 반기 월 평균 거래량. 시장에서 월 평균 거래량 반기 말 현재 유동 주식 수의 1%도 안 돼. 거의 거래가 없는 거지. 1% 미만. 이것도 2반기 연속. 반기 반년. 근데 코스닥은 코가 이제 코스닥 시장. 코스닥은 분기예요, 분기. 코스닥은 분기. 더 짧다 그죠? 더 짧아. 요거. 노란색 좀 숙지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이사 수가 이사 총수의 4분의 1도 안 돼. 그러면은 그리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든가 아니면은 사회이사 수가 감사위원회 3분의 2 미만이든가 요거는 이제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법인만 해당된다. 이게 원래 요건이거든요. 요건. 사회이사 뭐 요건 이런 게 있거든요. 감사도 이런 요건. 근데 그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관리 종목 2년 연속되면 상장 폐지. 그리고 최근 1년간 공시의무 위반으로 벌점을 받았는데 그게 15점 이상이면 관리 종목 지정. 그죠? 그리고 지정 후 최근 1년간 누계 벌점이 또 15점 이상 추가되면 더 받으면 그죠? 그러면 상장 폐지. 그리고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50억 원 미만이며 매출액이 50억도 안 되면 우리 뭐 상장 요건에 1000억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 그죠? 50억도 안 되면 2년 연속. 코스닥은 30억이라네요. 30억. 다음에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만. 주가가 액면가보다 훨씬 떨어지는지 20% 미만 미달 30일간 지속되면 와, 진짜 그죠? 그리고 아니면은 시가총액이 50억 원. 코스닥은 40억. 시가총액이 50억 원 미달이 30일간 지속되면. 그래서 관리 종목 지정 후 90일 이내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상장 폐지되겠다. 다음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 파산 신청. 신청하는 건 관리 종목 지정. 요거 조심하세요. 신청하면 관리 종목 지정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기각하든가 취소하든가 불인가하든가 아니면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결정하든가 이렇게 법원에서 뭔가 이제 결과가 나오면 이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상장 폐지다라는 거죠. 신청은 관리 종목 지정이에요. 신청이 상장 폐지가 아니라. 자, 그리고 이제 즉시 퇴출 사유입니다. 관리 종목 지정도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바로 그냥 너는 나가. 너 나가요. 너 나가. 최종 부도. 이 뭐 관리 종목 지정돼 있어. 최종 부도인데. 은행 거래 정지. 다음에 법률에 따른 해산 사유 발생. 주식 양도에 제한을 두는 경우. 오매. 우회 상장 시 우회 상장 기준 위반. 다음에 당해 법인이 지주회사의 완전 자회사가 되고 지주회사의 주권이 신규 상장되는 경우. 이럴 때. 그래서 요거는 즉시 퇴출 사유. 제가 이렇게 노란색 별표인 있는 이유는 시험에 다음에 상장 요건에서 즉시 퇴출 사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요게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많아 보이지만 또 읽다 보면 숫자 위주로 좀 학습을 하시면 효율적인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장 폐지 절차도 중요하죠. 그래서 거래소는 상장 법인이 관리 종목에 지정된 경우 해당 법인이 상장 폐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사유에 해당될 때까지 예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야, 너 지금 관리 종목이야. 관리 종목이 조금만 더 안 좋으면 너 상장 폐지 될 거야. 그 잔소리를 그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될 때까지 알려줄 수 있다는, 잔소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상장 폐지 사유에 결국 해당되면 서면으로 통보해준다. 이런 건 중요하니까 서면은 구두가 아니라 그죠? 서면 통보한다. 그럼 통보받은 상장법인은 이의 제기는 가능하다. 이의 제기.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코스닥은 7영업일. 그렇죠? 15영업일 이내에 이의 제기는 가능하다. 저는 거의 3주죠, 그죠? 15영업일이면 3주. 자, 어쨌든 이의 제기. 근데 이의 제기도 말입니다.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우리 아까 사업 보고서, 분기, 반기 보고서,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다음에 자본 잠식 때문에 50% 이상 잠식 2번, 아니면은 그냥 최근 사업년도 전액 잠식, 다음에 매출액이 미달해서 200억도 안 돼가지고, 다음에 해산, 다음에 지주회사 편입으로 돼가지고, 자, 이 사유는 이의 신청을 못한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이의 신청을 못한다. 그래서 이의 신청할 수 있는데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아닌 거 찾으면 됩니다. 좀 약간 어렵게 나오는 문제죠. 이렇게 세부적인 문제는 사실 어렵게 변별력을 주려고 내는 문제입니다.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다음에 그러면 이의 신청이 있으면 재심의하겠죠. 재심의하고 이제 상장 폐지하든가 아니면 개선 기간을 다시 부여하든가 이런 것 등을 결정하게 되겠다. 그리고 이제 폐지 결정으로 났다라고 하면 폐지가 결정 났다. 그러면은 7일 동안 폐지 결정 후 7일 동안 정리매매 기회를 주죠. 정리매매 기회. 이때는 뭐 가격 제한폭도 없고 그죠? 정리매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빠져나갈 기회를 주는 거죠. 빠져나갈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상장 폐지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습니다. 아니 상장 폐지할 텐데 정리매매 기간이라고 줘봤자 그거 누가 사요? 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작전이라는 영화 보면 설거지라는 표현도 있다. 그죠? 어쨌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그런 희망이 있잖아요. 우리 재상장 있잖아요. 일반 재상장. 상장 폐지일로부터 5년 이내 다시 상장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상장하면 주가가 쫙 올라갈 거지 않습니까? 요 정리매매 할 때 내가 싸게 사가지고 그런 이제 어떤 극적인 반전을 노리는 또 그런 투기 거래자들이나 뭐 그런 등등등 있겠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공시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정부의 불균형이 시장에서는 잘 일어날 수 있다. 그죠? 일반 투자자들은 어떤 기업에 대한 소중한 정보, 중요한 정보 이런 것들을 모를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우리 거래소 시장에서는 이 공시라는 제도를 활발히 하게끔 그래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는 무조건 잘 알려야 돼요. 그래서 정기 공시, 수시 공시 이런 것들이 활발히 일어나게끔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볼 거예요. 그래서 공시제도의 의미는 요건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내용 공시제도라는 것은 상장 법인으로 하여금 자사 주식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업 내용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누가 상장 법인한테 공시하도록 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투자자가 기업의 실체를 파악하여 투자자 스스로의 자유로운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매우 중요한 제도가 되겠죠, 사실. 그래서 증권시장 내의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증권시장 공정성을 확보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좋은 말이다. 그죠? 제대로 이렇게 운영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서 회사 내부자들이 막 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공시제도의 요건입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시는 신속해야 된다. 다 읽어보면 좀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시는 신속해야 되고 적시성, 그 때가 맞아야죠. 그죠? 딱 때에 맞게 공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어져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최신의 정보가 때에 맞게 신속하게 딱 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다. 그래서 정확하고 완전한 내용을 제공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다음에 정보 내용 이해 및 접근의 용이성. 그래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막 전문적인 용어 이런 것보다는 좀 쉬운 말 좀 쓰고 그죠. 공시도 누구나 좀 이렇게 편히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공시를 하는 게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정보 전달의 공평성. 그래서 모든 투자자에게 공평하게 널리 전달해야 된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공시 제조의 요건 시험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정하고 있는 공시제도 뭐가 있느냐. 자, 이제 발행시장에서 증권신고서도 공시죠. 그죠? 금융위에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음에 투자설명서는 이제 투자자들에게 보여주는 거니까. 그 기업의 중요한 내용을 투자설명서. 다음에 다 발행하고 나서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 제출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발행시장에서 공시하는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유통시장 공시, 사실 요게 이제 투자자들한테는 거의 핵심이겠다. 그죠? 이 투자 설명서를 제외하고는 여기가. 그래서 유통시장 공시는 이제 정기 공시, 사업 보고서, 반기 보고서, 분기 보고서. 해서 사업 보고서, 사업년도 종료 후 90일 이내. 그죠? 반기, 분기 보고서, 반기,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정기 공시. 다음에 이제 수시 공시는 말 그대로 그런 중요한 사항이 변경이 있거나 발생했을 때 수시로 알리는 겁니다. 수시 공시. 또 유가증권 시장 공시 규정에서 정하는 주요 경영 사항 같은 것들 하는 거다. 다음에 이제 주요 사항 보고서라는 게 따로 있는데요. 주요 사항 보고서는 항목이 있어. 부도가 발생했다든가, 은행 거래 정지를 당했다든가, 그죠? 아니면 뭐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이런 것들, 이런 게 있을 때 주요 사항 보고서를 제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뭐 공개 매수 신고서,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을 살 때, 자, 우리 회사 주식 내가 삽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산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죠? 뭐 그런 것들, 장외시장에서. 다음에 시장 조성, 안정조작 신고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등등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두세 번 읽어보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시를 어디에 하느냐라고 했을 때, 배포,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 시스템, 그죠? 다음에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 이런 전자공시 시스템에다가 하는 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겠죠. 전자공시 시스템. 그래서 거래소와 금감원에 있는 전자공시 시스템. 이름이 좀 다르다, 그죠? 다음에 증권시장지. 다음에 코스콤의 증권정보문의 단말기. 그리고 이제 그 각 홈페이지, 각 회사 홈페이지나 HTS 같은 곳에 올리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신고. 모든 신고사항은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전자문서. 스마트한 시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경우 상장법인은 전자문서 제출인 또는 제출 대리인을 지정하여 거래소에 등록하도록 해야 한다. 누가 올렸는지. 중요하냐. 또 누가 올렸는지 나중에 해야 뭔가 잘못됐을 때 그걸 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도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포 이런 부분. 그래서 시험에 이것도 이제 나온 적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노란색이 되어 있는 거죠. 공시를 할 때 배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요 세 개 말고 이상한 거 하나. 그게 답이다. 뭐 이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공시 책임자입니다. 책임의 명확화와 효율적인 적시 공시를 위해서 공시 책임자 1인을 회사는 지정해서 서류 첨부해가지고 거래소에 등록시켜놔야 된다. 또한 주권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공시 담당자를 지정해서 거래소에 등록해야 된다. 그래서 이 공시 책임자와 공시 담당자는 신규 등록이나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교육을 받아야 된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공시의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수시 공시입니다. 수시 공시. 자, 수시 공시는 어떤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회사가 이제 수시로 공시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종류 첫 번째, 주요 경영사항의 신고 및 공시가 있습니다. 주요 경영사항의 신고 및 공시. 그래서 여기는 뭐 아까 봤던 영업의 정지라든가, 영업이 정지당했다든가, 아니면은 주식의 증자 또는 감자를 결정했다든가, 주식수를 늘리는 거, 줄이는 거, 그죠? 감자를 결정했다든가, 신규 시설 투자를 했다든가, 아니면은 채무 인수 및 면제, 채무 인수
및 면제 결정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재해 발생 뭐 불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공장에 불나고 자, 요런 등등의 사유일 때 신고하고 공시하는 주요 경영사항 신고 공시가 있겠습니다. 요 정도 한번 읽어 놓으시면 되고 그래서 당일 공시사항이 있고 이길 공시사항이 뭐 있고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당일날 공시해야 되는 사항 아니면 내일까지 공시하면 되는 사항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조회 공시 이거는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거고 중요한 거. 자, 조회 공시 중요합니다. 조회 공시는 뭐냐면 증권의 공정한 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 아니면 또는 그에 준하는 사항에 관한 이제 풍문, 그러니까 소문이 도는 거라 이런 비슷한 사항에 대해서 야, 그 회사 증자한다던데? 무상증자한다던데? 와, 그러면 무상증자 주식을 공짜로 주는 거니까 주가가 폭등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막 살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거, 그런 풍문 또는 보도의 사실 여부. 그래서 그게 진짜야? 이런 사실 여부나 당해 기업이 발행한 주권 등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갑자기 모르겠는데 시장에서 그 기업의 주가가 폭등하거나 폭락해. 그럼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 거래소가 그 상장법인에게 중요한 정보의 유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당해 기업은 이에 응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가 조회 공시가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그러니까 거래소가 그 기업에 대한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어떤 풍문이 돈다든가 아니면 그 기업의 주가가 폭등 또는 폭락했을 때 왜 그런지 이유를 좀 말해라라고 하는 걸 우리는 조회 공시라고 한다.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기업은 기업이 풍문 등과 관련해서 조회 공시를 요구받은 경우 그 풍문 관련해서 조회 공시를 요구받는 경우에는 요구 시점이 오전인 때는 당일 오후까지 그리고 오후인 때는 다음날 오전까지 답변해야 된다. 그리고 매매거래 정지를 수반하는 사항과 관련해서 조회 공시를 요구했다면 어떤 상태 안 좋은 것들인 거죠. 그죠? 그래서 매매거래 정지를 수반하는 사항과 관련해서 조회 공시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요구받은 다음날까지 답변하면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매거래 정지를 수반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상태가 매우 안 좋아진 거다. 그죠? 매우 안 좋아진 거. 다음에 여기까지 조회 공시. 다음에 자율 공시 되겠습니다. 자율 공시. 자율 공시는 말 그대로 회사가 그냥 하고 싶을 때 하는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주요 경영 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그러니까 주요 경영 사항은 원래 해야 되는 거고죠. 주요 경영 사항 신고 및 공시 있었고 첫 번째. 다음에 주요 경영 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상장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당해 기업에 관한 주요 경영상의 정보라고 생각한다면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사유 발생일 다음 날까지 신고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하는 거는 자유예요. 하는 거는 자유인데 자, 자율 공시 내용 변경 혹은 번복 시에는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불성실 공시 법인. 그러니까 하는 거는 자유인데 했으면 그 내용이 거짓말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하는 거는 자유인데 지정 사유다. 자율 공시 내용 변경 혹은 번복. 자, 그러면은 요 정도로 됐죠. 자율 공시 됐고. 자, 그리고 이제 공정 공시입니다. 또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내용이죠. 공정 공시. 자, 상장법인이 증권 시장을 통해서 공시되지 아니한 중요 정보를 기관 투자자 등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모든 시장 참가자들이 동정보를 알 수 있도록 그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전에 증권시장을 통해서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가 공정공시다. 아까 우리가 공시제도의 그 요건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공평하게 모든 투자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누구 기관 투자자에게 어떤 정보를 따로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로 주지 말고 그 전에 뭐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공시하고 걔한테 따로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정공시 의무 발생 요건입니다. 공정공시 대상 정보여야겠죠. 즉 장래 사업 계획이라든지 경영 계획, 아니면은 매출액 등 영업 실적에 대한 전망. 우리 회사가 매출액이 얼마 나올 것 같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잠정 영업 실적 이런 거 이제 우리 애널리스트한테 우리 회사 좀 잘 봐달라고 미리 정보를 주고 싶을 거 아닙니까? 줄 일들도 있겠죠. 그럴 때 미리 주기 전에 시장에 먼저 알리라는 겁니다.
주요 경영사항 등 관련 내용 이런 것들 이 공정공시 대상 정보를 공정공시 정보 제공자가 즉 상장법인, 그 대리인, 임원 및 업무상 동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직원 이런 사람들이 공정공시 정보 제공 대상자에게 즉 기관에게 그렇죠? 국내외 투자 매매업자, 투자 중개업자, 전문 투자자, 언론사 등과 그 임직원 등 다른 자들에 비해 공정공시 대상 정보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죠? 그러면 공정공시 의무가 발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시 시한입니다. 언제까지냐? 원칙적으로는 정보를 선별 제공하기 전까지 그 사람한테 주기 전까지 공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보도자료 배포 시는 보도자료 배포 전까지 IR,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게시 전까지 그리고 진행 중에 미신고 그러니까 IR을 진행 중에 미신고한 공정공시 대상 정보가 만약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행사 종료 후에 지체 없이 이렇게 공시시한이다. 입니다. 다음에 의무 적용 예외입니다. 예외. 자, 보도 목적의 언론 취재에 응하여 언론사에 제공했다든가. 이거는 왜 모든 사람에게 뿌려질 거잖아요. 뉴스에서 취재해 갔다. 이랬으면. 그죠? 다음에 변호사 등 명시적인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자에게 제공했다든가. 변호사한테 줬어. 다음에 금융위의 허가를 받은 신용평가기관이나 S&P나 무디스 등의 외국 신용평가기관에 제공한 경우. 이거는 본인의 신용평가를 위해서 준 거니까 이럴 때는 또 예외다. 예외 있다 그죠? 예외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공정공시가 그 공시 내용 중에서는 공정공시의 시험 출제 빈도가 제일 높아요. 자 그리고 공정공시 사항 중에서 예측 정보에 면책 조항을 적용해 준다. 무슨 말이냐? 자 예측 정보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회사 상장법인 본인들도 매출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몰라. 근데 추정해 봤을 때 대충 이렇게 보니까 이제 뭐 1, 4분기, 2, 4분기 보니까 이제 3, 4분기, 4, 3분기는 안 봐도 올 1년 동안의 예상 매출액은 우리가 한 2천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예측 정보라면 이제 예측 정보의 공시 방법으로 공시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실제치가 공시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도 우리가 2천억이라고 예상했는데 예를 들어서 1,500억밖에 안 돼.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시 번복 및 공시 변경에 따른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예측 정보라고 이야기하고 공시했을 거니까. 그러니까 예측 정보 공시 방법이 일단 그중 하나가 이거는 예측 정보입니다라고 하고 공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자율 공시와는 다르죠. 자율 공시는 일단 공시하는 거는 내 마음이야. 하든가 말든가 안 해도 되는 거였어 사실. 근데 회사가 판단하에 중요한 거니까 해야겠다라고 했어. 했으면 그거를 번복한다든가 변경하면 공시 번복이나 공시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된단 말입니다. 하지만 공정공시 사항 중에서 예측 정보라면은 이 예측 정보는 나중에 실제 사항과 다르더라도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좀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 어닝 쇼크 같은 게 오는 게 우리 이제 보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성장주잖아요. 그죠? 성장주인데 그래서 어떤 실적에 좀 민감하죠. 근데 실적 발표 주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보다 잘 나오는 건 사실은 크게 그게 없어. 주가에 영향이 없어. 왜? 어차피 성장할 걸 예상하고 했기 때문에 주가가 갑자기 막 팍 올라가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실적이 안 좋아. 그러면 주가가 뚝 떨어지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이런 공시에 대한 위반입니다. 위반에 대한 제재 좀 강하게 제재하겠죠. 보겠습니다. 자,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입니다. 자, 공시 불이행 공시를 안 했어요. 공시 번복하는 거 완전 딴소리 하는 거지. 맞다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그죠? 그다음에 공시 변경 바뀌는 거지 내용이. 자, 이 세 가지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점수 주려고 낼 때는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사유로 거리가 먼 것은 요 세 개 말고 이상한 거 하나. 뭐 이런 것들 있었습니다. 또 공시 불이행, 공시 번복, 공시 변경입니다. 있죠? 자, 요거와 같은 공시 의무 위반 행위. 이때는 이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절차는 이때 지정 예고한다. 야, 너 안 했으니까 지정된다. 예고하고 이제 벌점을 부과합니다. 벌점 부과 사유가 되면은 벌점 부과하죠. 그럼 업체가 이제 이의 신청이 있으면 이의 신청하겠죠. 그 예고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이의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의 신청 기간 종료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합니다.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 결정해서 이제 지정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의 신청할 때까지는 그 기간까지는 심사 안 하고 있다가 뭐 이의 신청할 수 있으니까 이의 신청이 마감되면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 심사해주고 심사한 날로부터 3일 이내 결정해준다. 자, 그 다음에 불성실 공시법인 조치 유형입니다. 자, 벌점 5점입니다. 5점. 벌점 5점 이상 시 당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 정지당합니다. 매매거래 정지. 정지. 그래서 10점 근데 10점 미만 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소 재량인 거죠. 거래소 재량. 그래서 어쨌든 원칙은 5점 이상이면 당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 정지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불성실 공시 법인이라는 사실을 공표한다. 그래서 증권시장지나 아니면은 증권정보 단말기 같은데 공표해 준다. 그다음에 불성실 법인의 공시 책임자 그리고 공시 담당자 있었다고 죠 얘들. 얘들에 대해서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그다음에 관리 종목 지정 또는 그 지정 기간 중에 추가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거래소는 요구할 수 있다. 개선 계획서. 언제? 관리 종목에 지정됐거나 아니면은 그 지정 기간 중에 추가로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 되었을 경우에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등으로 인한 벌점 부과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 이내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다. 그리고 이후 1년간 15점 이상 추가되면 상장 폐지 사유더라. 그리고 이제 총 10억 원, 뭐 세부 사항은 몰라도 되고요. 전체 큰 것만 보면 10억 원 한도 내에서 공시 위반 제재금 부과가 가능하다. 고딱 시장은 5억 원이고. 그냥 요것만 공시 위반 제재금은 저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공시에 대해서도 살펴봤네요.